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사실상 확실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은 지난달 25일에 종결됐습니다.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보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선고일이 다음 주로 넘어가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중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도 91일에 박 전 대통령을 넘어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헌재 측의 설명은 없습니다. 한 헌법학자는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이 다른 때보다 많았다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재판부가 그 사건 하나에만 몰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서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절차적 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했는데 이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어느 쪽도 선고 이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재판관들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 문제에도 공을 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은 조심스럽지만 파면 결정이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라 지금 현재 평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내부 의견들이 어떻게 나뉘는지 등은 8인의 재판관 외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이나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기일에 대해 별도 브리핑이나 공지를 기자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선고일 이틀 전에 언론에 알렸습니다. 헌재가 선고기일 공지를 아직 보내지 않으면서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두 윤 대통령보다 앞서 탄핵 소추안이 접수됐고 변론도 일찍 끝난 사건들입니다. 금요일 잡힌 일정은 없지만 헌재 역사상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적이 드물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미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전례가 없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헌재가 오늘 14일 선고를 전격 공지할 가능성도 아직 배제할 순 없습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매일 이어가며 결정문 초안을 놓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등 시나리오별로 또 쟁점별로 작성된 결정문을 계속 다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진 않았지만 결정이 임박해 경호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모든 경찰관들이 최고 수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하는 가포 비상이 발령될 전망입니다. 일반 시민 통행도 통제되고 헌재 인근 유치원 2곳과 초중고 특수학교 9곳은 모두 휴원 또는 휴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다듬고 있다는 얘기도 아까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절차에 관한 부분을 다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그 본체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돼 있을 것이고요. 그 심판 과정 보시면 뭐 김계리 변호사님인가요? 뭐 해서 그러니까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왜 직접 신문을 못하는지 근거를 대라거나 뭐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으니 피의사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하는데 좀 더 시간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결론은 나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다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신다. 그 중에서도 네. 그 소송 절차에 관한 것들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서 탄핵 기각이 됐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됩니까? 아닙니까? 이창수 지검장하고 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한 건 12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비상계엄이 있기 전이죠. 그래서 그 사건은 사실은 이제 먼저 되긴 했습니다. 네. 먼저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저 사건을 먼저 처리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온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아닌 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소추 대상 가운데 선출직은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 최고위층이고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사원장과 중앙지검장 사건을 먼저 처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절차에 대해서 계속 피청구의 쪽이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먼저 처리하지 않았나. 이거 지금 바쁜 와중에 이걸 왜 먼저 처리했는지 저는 사실 의문인데요. 예, 헌법재판소가 그만큼 지금 절차에 좀 더 신중하게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